그리고 10세기는 심의 18조. 그리고 11세기는 거란집의 결과, 고려, 송, 그리고 거란족이 세운 요 세 나라가 평화를, 이걸 세력균형 유지라고 해요. 즉 11세기 80년간 평화가 얘기야. 그리고 12세기는 12세기에 인종임금 때인데 이자계면한, 그리고 10년 뒤에 역시 인종임금 때 묘청인환이 일어나. 그리고 다음 때 임금인 의종임금 때 문신을 사륙하는 무신, 군인에 의한 대사륙사건, 무신정변이 일어나. 이 세 사건이 왜 일어났냐야. 공통적 원인. 뭔 얘기냐? 이게 이자계면한의 원인들이야. 예를 들면 이게 묘청인환의 원인들, 그리고 이게 무신정변의 원인들이야. 그럼 이 세 개가 다 만나는 지역이 있다 이 소리야. 그게 뭐냐 이 얘기야. 이자계면한, 무신정변, 그리고 묘청인환의 공통적 원인. 이게 뭐냐? 고려사회가 12세기 중기 고려 귀족사회, 보수화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현재 안주하는 거, 이대로 두고 변하는 거 싫어. 나태에 빠진 거예요. 보수화가 밖으로 튀어나온 사건이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고 고여있는 거야. 물이 흘러야 되지 않고 고이면 썩어요. 그런 거야. 그 썩은 내가 진동했다야. 이게 12세기 사회의 핵심이야. 예? 그러니까 이자계면한의 원인도 보수화 현상이 있었어. 나태에 빠진. 묘청인환의 원인도 나태에 빠진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무신정변도 나태. 그러니까 중기 특질이 나태야. 보수화야. 그게 밖으로 표출, 튀어나왔다 하는 얘기야. 이게 12세기인데, 그런데 12세기 사회에서 최근에는 시험을 내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숙종과 예종의 구분. 특히 예종을 알아라. 이러는 거야. 12세기 사인데. 자, 그러면서 옆에 97페이지. 의종, 무신정변. 1170년 경인년에 일어나. 그래서 일명 경인년에나 이러는데, 동양의 날짜 계산법이 10간, 10개의 줄기, 이게 줄기간자예요. 12개의 가지, 12지일에, 이걸 간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2지까지는 필요 없고, 12지는 자축인묘 진사함이 하는 그 동물 얘기야. 10간은 알아야 돼. 상식으로 해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10간을 외워.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5개씩 끊어서, 그리고 기경신임계, 이렇게. 도합 10개, 10진법이에요, 10진법.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이런 다음, 갑은 연도상의 4야. 이건. 그럼 을은 연도상의 올태고, 개는 연도상의 3이고, 올해가 2021년이지. 그 올해가 신무슨 년이네. 올해가. 그런 거야.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예를 들어서 근대사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있어. 1884년. 연도가 4로 떨어져. 갑오개혁이라는 게 있어. 1894년. 연도가 4로 떨어진다. 이게 갑으로 시작하면 연도가 다 4로 떨어지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대충 두드려 맞출 수 있어. 이것만 알아도 돼. 이것만. 그래서 1170년이기 때문에 경이야, 경. 그래서 경신년 이런다고. 경 밑에 신 이런다고. 신 원숭이. 경신년 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무신이 안 일으켜. 왜? 문을 승상하고 물을 천대하는 정책 때문에 못마땅했다. 광종임금이. 거기다가 군인전 몰수 때문에 또 못마땅했고. 그리고 아까 7제 중에 장교 양성교육인 강해제라는 과목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걸 30년 만에 없앴어. 그것 때문에 또 못마땅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야. 그래서 무신이 문신을 사륙하는 사건이 벌어져. 자, 이러면서 요즘 최근에 이럴 수 있는 거야. 무신 집권자들의 변천이야. 먼저 지금으로 따지면
육군 대장인 육군 대령인 이방 이구가 육군 참모총장인 정중부라는 장군, 60대 노인네야. 노인네를 모시고 난을 일으켜. 박정희를 모시고 김종필이가 난을 일으킨 거야. 그게 5.16이에요. 사실 주역은 김종필이에요. 그게 박정희는 얼굴마담으로 모시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박정희가 김종필이가 사람 좋으니까 또 지 조카 사이야. 지 조카의 무슨 소리냐? 지 형의 딸이야. 지 형이 반혁명으로 사형을 당했던 박상이라고 대구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대구 폭동으로 미군인한테. 그래서 이 박정희가 그 형의 자식들을 다 키워요. 거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 거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 부하 중에 똑똑한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육사로 들어오는데 똑똑한 애한테 맞선을 해주는 거야. 자기 조카가 이대를 나왔거든. 그게 박영옥이라고. 그 조카 사위야. 조카의 남편. 그게 김종필이에요. 사실은 김종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육사 애들, 육사 8기라고 그러는데 육사 8기들이 주도한 사건이 5.16이야. 박정희 권력 잡는 게. 육사 11기는 전두환 세력이고. 그렇듯 여기도 이방이 주도한 거예요. 이방이. 정중부가 주도한 게 아니고 정중부를 모시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첫 집권자가 이방이에요. 이방이는 자기 이름을 못 쓸 정도로 무식해. 왜?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얘네들이. 얘네들은 장교, 양성교육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군인을 어떻게 뽑느냐? 장교가 따로 없어. 너 일로 와봐. 저 돌멩이 들어봐. 들었어. 너 병사. 50m 던졌어. 너 장교. 100m 던졌어. 너 장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군인 교육이 따로 없어요, 얘네들이. 그럴 만큼 고려가 군인을 천대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방이라는 사람이 무식해갖고 자기 이름을 못 쓸 정도니까. 그래서 이방이가 권력 잡는 중심 기구가 있었어. 그게 뭐냐? 갑옷 입어서 무겁다 해서 무거울 중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방. 무신 최고회의기관이야. 최고 권력기관이 중방이라는 데야. 원래 있던 관청이야. 상장군, 대장군, 별 3개, 별 4개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인데 자기가 별 4개가 된 거야. 지가 어깨에다가 별 붙여가지고 육군 대령이 이 이방이야. 이 이방이가 죽어. 한 3년 정도 하다가 죽어. 그래서 친구인 이구라는 사람이 한 6개월 권력 잡았다가 곧바로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 3명 중에 2이 죽어버리니까 정중부한테 당연하게 권력이 와요. 그러니까 정중부라는 사람한테 권력이 넘어가. 정중부 이래. 이 정중부도 역시 자기 이름을 못 쓸 정도로 무식해. 역시 중방 이런 거. 갑옷도 무겁다야. 또 그런데 이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 잡는 애가 있어. 26살짜리 청년 장군인데 얘는 상당히 똑똑해. 그 지아버지는 부총리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야. 이게 경대승이라는 청년 장군이야. 정중부가 그 자식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아요. 손자, 손녀까지 다 죽여. 예? 아주 학살하다시피 하는데 그 전임자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권력을 도둑질한 거야. 그래서 도둑놈의 방에서 도방이라는 걸 만들어. 신변 경호기관이야. 내가 남을 죽였으니까 남도 나를 죽일 거 아니야. 그래서 500명으로 구성된 군인을 뽑아갖고 신변 경호기관을 만드는 걸 도방이라고 그래. 신변 경호기관. 전임자를 죽이면 도방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랬다가 얘가 요즘 말로 공황장애. 죽였을 때 정중부 집안을 죽이는 과정에 좀 충격을 받았나 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앓다가 요즘 의학적으로 보면 공황장애야. 공황장애를 앓다가 얘가 죽었어. 갑자기.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 이방 정중부의 앞잡이를 하던 고려사에서 제일 힘센 사나이가 있어. 고려에서 힘이 세가지고 얘가 군인 됐다가 장군 된 놈이 있어. 천민인 이민이라는 놈이 있어. 이 이민이한테 자연스럽게 권력이 와. 왜? 웬만한 놈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예? 그 이민이가 이게 최고 무식한 놈이야. 얘가 다시 중방. 전임자를 안 죽였으니까 중방이래. 갑옷 입어서 무겁다.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이민과 그의 아들들이 워낙 못된 짓을 해.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이 있어. 전라도 남원의 운봉면에 운봉 최씨반. 그래서 최충원과 그의 동생 최충수가 연합을 해서 이민과 그의 자식을 죽여요. 그래서 유명한 최씨 무신정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최충원 하는 사람이에요. 전임자를 죽였기 때문에 뭐라고? 도방. 이러는 거야. 하여튼 전임자 죽이면 도방이야. 예? 도방. 이러는 거. 권력을 도둑질한 거지. 예? 그래 놓고 똑똑한 놈들이라 하는 게 틀려. 예. 자기 집안이 권력을 오래 갖기 위해서 권력관청을 하나 만들었어. 그 권력관청을 교정,
도감이라고 불러요. 그냥 똑똑한 애는 봐. 하는 짓이 다르잖아, 이게. 그러면서 아들은 최우라는 한데, 최우 혹은 최이 이러는데, 최우는 문신을 끌어들여. 신진사대부를. 권력에서 쫓겨난 문신을 끌어들여. 그래서 무신을 데리고 정치를 해. 그래서 문무관리 인사처리기구라는 정치라는 방에다 해서 정방이라는 걸 둬. 정치하는 방이래. 정방. 이 정방이 중요해. 정방. 그리고 자기 집 한쪽 사랑방에다가 대학교 교수 같은 똑똑한 애들을 모아놔. 서쪽 사랑방에다 모았다 해서 서방 이러는 거야.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네이버 지식검색사야. 예? 이기부가 여기 출신이야. 예? 그리고 자기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지. 예? 청와대 도둑놈 들어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다른 집은 말할 나위가 없는 거 아니야. 자기가 돈을 대갖고 서울 시내 경비단을 운영해. 사설로. 그걸 야별초라고 그래. 밤에 앞자라서 하고. 그랬는데 북쪽에서 몽골이 찝쩍거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걸 국군으로 바꾸자. 그래서 국군이 나와. 이게 삼별초라고. 이렇게 좌별초, 우별초, 야별초를 기준으로 확대를 시켰어. 그리고 북쪽에서 몽골하고 싸우다가 몽골한테 포로 됐다가 도망 나온 의리 있는 놈들이 있어. 너희는 신의 믿음이 있다 해서 신의군. 해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걸 합쳐서 삼별초라고 그래. 이건 국군이 된 애들이야. 국군. 사병조직에서 국군으로 바뀌었어. 자, 그래서 최우가 만든 게 정방, 서방, 삼별초. 기억을 해야 돼. 최충원은 교정도감. 한다고. 이게 무신집권자의 변천이야. 이게. 구분을 해야 돼. 그 하던 애가 무신집권기 변화하고 정리를 해놨어. 이방이 집권했을 때 관련 기구, 방금 전에 설명했고, 그때 일어난 이 난들, 무신집권에 반대한다 해서 이방 때 김보당이라는 문신이 난을 일으켜. 조유총이라는 문신이 난을 일으켜. 그리고 개경에는 귀법사라는 사찰, 광종이 만든 사찰인데 귀법사 스님들이 난을 일으켜. 그리고 무신집권에 반대한다 무신에서 반무신의 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정중부 때 흥왕사 승려들이 무신집권에 반대한다 난을 일으키고, 이때 대전에서 유명한 망이망수가 난을 일으켜. 공주라고 했는데 공주가 아니고 대전이야. 당시 공주라는 지명하에. 대전은 1914년에 일제 때 나온 도시야.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공주부 관할. 현재 대전에 가면 거기 대전시 둔산동 가는 데에 거기 롯데백화점이라고 있어. 롯데백화점 바로 뒤에요. 바로 뒤에 게 거기 탐방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난을 일으켰어. 그리고 경대성 때 전주 관청의 관청 노비들이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무식한 이민 때 김삼이 호심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명한 최충원 때 최충원의 개인론에 만적이라는 애가 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일으켜보지도 못하고 죽었고, 난도질을 당해서 죽었어. 그리고 이비패자라는 농민들이 난을 일으켰고, 그리고 최강수라는 군인이 난을 일으켰고, 그리고 최후 때는 이연년, 한 살 터울의 형제, 전라도에서 두 형제가 난을 일으켜. 그 연년생 형제, 이연년이 형제다 이러는데, 이런 백성들의 난도 있었어. 12세기가 이렇게 끊임없이 난이 일어나. 그래서 12세기를 분열기래. 심지어 하단에 보면 삼국부흥운동까지 일어나. 무신조건 때 삼국을 되살리겠다는 거야. 신라 부흥운동, 김삼이 호심이 난, 이비패자의 난, 고구려 부흥운동, 평양에서 최강수의 난, 백제 부흥운동, 백제, 전라남도 담양에서 이연년 형제들의 난, 이렇게 삼국 부흥운동까지. 이게 12세기, 그래서 분열기, 이런 거야. 혼란기, 이러는 거야. 그 빈틈을 타고 13세기 병균이 침투해. 12세기 핵심은 뭐예요? 보수화예요, 보수화. 나태에 빠져서 이자겸에 난 묘청에는 무신정변이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12세기에서 최근에 시험 내는 건 예종. 그렇다고 기억을 하라 했죠. 다음 13세기. 13세기는 사실 시험 낼 게 없어요. 왜? 오랑캐 되어도 터지는 건데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잖아. 그래서 시험을 낸다면 하고 내가 밑에 칸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놨어. 자, 13세기는 의종 이러는데 그 왕들은 다 필요 없고 밑에 원에 의한 변화. 이 몽골이 나중에 중국 땅을 점령하면서 이 세상 으뜸이다 해서 원이래. 으뜸원자 원이래. 왜? 중국 놈들이 나라 이름을 한자로 쓰더란 말이야. 자기들도 한자로 쓴 거야. 이게 동양의 원칙이야.
중국은 황제 국가라고 해서 글자를 한자씩 쓰는 거야. 그렇지?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이렇게 한자씩 쓰잖아. 그래서 그보다 못한, 그보다 문화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는 두 자씩 쓰는 거야. 신라, 고려, 조선 이러면서 백제 이런 거야. 더 떨어지는 나라는 세 자씩 쓰는 거야.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는 자주 쳐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못마땅한 놈들이야. 그래서 뭐 고구려 세 자. 미국은 미리네, 영국은 영길리, 러시아는 아라사 다 서양으로 하게 세 자씩 써. 중놈 시각에서 이런 거야. 예? 한 자씩 쓰는 나라가 최고 대국인 거야. 예? 두 자는 좀 떨어지고 세 자는 더 떨어지고 네 자 쓰는 나라는 없어. 대한민국도 참. 대한민국 네 자네.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국가 명칭의 사연이야. 자, 그러면서 그 원이라는 나라의 압력에 의해서 황제를 지칭하는 게 조자나 종자야. 그걸 한 단계 떨어뜨려. 왕 이렇게. 황제를 부르노치기 폐하야. 그 한 단계 떨어뜨린 게 전하야. 예? 다 한 단계씩 내려. 그래서 황제의 아들을 태자라고 그래. 근데 왕의 아들은 세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태자에서 세자로 내리고 이러는 거야. 글자를 한 자씩 떨어뜨려. 그렇듯이 관청도 떨어뜨리는 거야. 황제 국가가 있는 나라는 고려는 황제라고 주장했다고 그랬잖아. 최고 관청이 성,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사 이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이성, 육부 이랬어. 이걸 한 단계씩 내리는 거야. 중소문화성하고 상소성 이성이 한 단계 내려서 일부, 첨의부라고 한 단계 떨어지는 거야. 육부가 교통정리해서 사가 된 거야. 네 개의 관청 사사에서 일부 사사 이런 거야. 이성 육부가 일부 사사로 내려앉은 거야. 이게 원의 압력으로 한 단계씩 내려가는 거야. 예? 어떻게 감히 황제라고 하느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성 육부가 일부 사사로 내려앉게 되는 거야. 원의 압력으로.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 그 영토 축소, 그걸 외워야 돼. 머리 글자만 따서 그냥 쌍동탕 이렇게 외워. 쌍동탕. 쌍성총관부, 동년부, 탐라총관부 이거거든. 쌍동탕의 순서야. 쌍동탕 이렇게 외워. 쌍성총관부 함경도 땅이 원나라 땅으로 넘어가요. 원나라 영토로 넘어가. 원나라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라 아예 원나라 영토가 돼. 왜? 함경도에 있던 이 귀족 백성들이 일부가 그 땅을 들어서 관청을 들어다가 원나라한테 바쳐요. 그러니까 매국노들이지 이게. 그래서 함경도가 자연스럽게 원나라 영토가 돼버려. 이걸 보고 최타이라는 평양놈이 이 평안도 땅을 갖다 바쳐요. 그게 그래서 평안도가 또 넘어가. 이게 양계 쪽이 다 넘어간 거야. 그래서 평양에다가 동명부라는 걸 원나라가 세워. 그래서 이 두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 원나라가 직접 통제하는 지역에 대해서 직속령이라고 그래. 직접 소속된 영토 이런 게. 그러니까 원나라 영토 이 소리야. 그래서 함경도 넘어가고 평안도 넘어간 거야.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몽골 놈들이 나가기 위해서 제주 지역에다가 제주 지역을 차지해. 거기에 탐라총관부를 둬. 그래서 쌍동탕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게 나중에 돌아오는 얘기는 나중에 할게. 돌아오는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쌍동탕의 순서로 영토가 축소됐다. 이게 거기 원에 의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야. 쌍동탕의 순서. 그리고 일본 원정을 나가기 위해서 개경에다가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원나라 관청 행성을 뒀다 해서 정동행성 동쪽 정벌관청.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일본 원정을 나가. 그런데 두 번 다 실패하죠. 태풍 때문에. 그렇죠? 자, 일본 놈 재수가 좋은 거지. 신이 불어준 태풍이다 해서 가미가제 이러잖아. 그럼 이걸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내정간섭기관으로 두어요. 정동행성을. 그래서 그 전진기지 본부는 개경에다 두고 전진기지는 오늘날 창원에다 뒀어. 옛날은 마산, 창원, 진해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이 세 도시가 다 하나로 합쳤어. 그래서 통합 창원이 됐어. 그래서 현재는 창원시 마산구, 창원시 진해구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창원시 마산구의 제일 위의 그림. 일본 원정을 나가기 위해서 고려몽골연합군 10만 명이 거기 주둔했어. 출발을 해야 되니까 준비물자와 함께 주둔을 했어. 그런데 이 육지국가인 몽골 애들이 이 사막국가인 몽골 애들이 걔네들이 이 음식을 갖고 6개월 몇 년 이동생활하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물기는 음식을 안 갖고 다닌다고. 대륙문화 애들이 그래. 상한 음식을 안 갖고 다녀. 그래서 음식을 좀 짭짤하고 이게 양념을 쳐갖고 쉽게 안 상하게끔 하고 다녀. 그래서 나온 게 간장이 발달하는 거야. 쌈장, 간장 이런 거 간장 문화가 발달한 거야. 이게 몽골 쪽에서부터.
몽골한테서 들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현재 이 창원시 마산구에 남아있는 몽고정이라는 우물이에요. 간장 만드는 우물. 지금도 이게 문화재로 남아있어. 이게. 그래서 지금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알아. 간장, 시중에서 파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몽고간장이야. 그치? 우리나라 몽고간장이 제일 유명해. 지금도. 유구한역 잘 가진 거예요. 몽고간장이. 몽고식품이라고 경상도 가장 대표적인 업체야. 몽고식품이라고. 그 몽고식품 사장님이, 젊은 사장이, 아버지가 회장인데, 사장이 앞에 있는 운전기사 말 안 된다고 신발 벗어갖고 귀셔대기 때리고, 한 5, 6년 전에 인터넷 뒤져보면 나와. 그 몽고간장 이래갖고 치면 그 사장이 이렇게 거의 깡패같이 생겼어. 생긴 것도. 그래서 그거 갑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 그 뒤에 이제 한화 회장이 뭐 야구 배터리 애 때리고 뭐 이러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렇잖아. 갑질 시작한 게 저게 몽고식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몽고 웬만한 쌈장 그리고 간장 거의 몽고식품 거예요. 거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 예. 그런 사연이 좀 남아 있어 지금까지. 자, 그러면서 다시 하단으로 내려와서 내정간섭 시민왕. 너 왕 말 안 들어 먹으면 얘 왕 시킬 거야. 그래서 예비왕. 고구려에 이런 게 있었어. 고구려에 뭐가 있냐? 고추가 제도라고 있었어. 신라의 갈문왕 제도라는 게 있었고. 그거 비슷한 거야. 자, 그리고 뜰루개라고 그러는데 한자로 동노화. 고려의 왕족이나 귀족 한 30여 명을 데려다가 이 몽골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야. 몽골식으로. 그래서 고려의 왕위 계승권자는 다 이 원나라 수도 베이징, 현재 북경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한 7년, 8년 이 정도. 그 중에 권문세족으로 동로하러 끌려갔던 애가 딱히 7년, 8년 생활하면서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학자들이 공부하는데 유학은 유학인데 독특한 유학이 있더라고. 그걸 공부해 오는 거야. 공부해서 고려한테 전파해 준 거야. 그게 유명한 안양이라는 사람의 성리학이 전파되는 장면이야. 이게 동로화, 권문세족 자제 안향, 원래 이름이 안유라는 사람인데 안향이 전파한 거야. 이게 한국에 성리학이 들어오는 장면이야. 자, 그리고 거기 뭐 정동회동 이면수는 그렇고 순마소. 자, 이 순마소는 좀 기억해야 돼. 순마소에다 밑줄 쳐. 원나라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놈을 감시한다. 그래서 이 원나라에 반대하는 인물을 색출하는 일종의 정보조직, 첩보부대. 이게 그 순마소 제도야. 이 제도를 조선왕조가 갖다 써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뭐가 나오냐? 뭐가 나와? 의금부라는 게 나와요. 의금부가. 자, 왜 순마소를 밖으로 빼서 조선 의금부 이래. 왕명 재판기관. TV에 보면 사약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의금부 애들이야. 그래서 순마소 제도 갖다 쓴 거야. 그리고 밑에 인적, 물적 수탈. 인적 수탈. 공물 여인, 공녀를 데려가지. 공녀는 결혼하면 안 들어갔어. 고려의 여성 결혼 연령이 16세에서 18세예요. 그래서 결혼을 서둘러. 잘못하면 끌려가니까. 그래서 결혼 연령이 13세까지 떨어져요.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 결혼하는 거야. 그게 일찍 결혼하는 뭐예요? 조혼을 가져오는 거야. 이게 조선조까지 유지돼요. 그러니까 조선은 더 떨어져. 몇 살로 떨어지냐? 11살까지 떨어져요. 10살, 초등학교 3, 4학년에 결혼하기 시작해. 그래도 뭐라고 안 해요. 좀 일찍 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16세면 노처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춘향이가 발악해. 이팔에 16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내년부터 노처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6세 이전에 결혼하니까 14세에서 16세가 조선은 결혼 정년기가 된 거야. 한 2살이 앞으로 내려온 거야. 이렇게. 이게 몽골의 공료요구 때문에 시작된 현상이야. 좋은 결혼, 일찍 결혼이. 이게 조선왕조 500년간 유지된다니까. 예? 자, 그리고 물적 수탈, 매응자, 응방. 송악산 깊은 골짜기에 사는 매가 이 8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털갈이를 해. 청년이 돼, 그때. 그러니까 승질이 더러워, 그때. 그래서 이 사냥을 잘해요. 그래서 발의 동쪽에 푸른 매서 해동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털갈이 할 때는 살색이 보여. 살색은 뭐야? 살을 뜯으면 털갈이를 해. 그러니까 이게 보라색, 멍든 색깔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매를 뭐라고 그러냐? 보라매라고 그래요. 그 공군 폭격단을 보라매 이러잖아. 이게 세계 문화유산이지. 전 세계 11개 나라가 매 사냥 습관이 있어. 한국을 포함해서. 아랍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그래. 일본도 있고, 몽골도 있고, 뭐 많아, 이게. 11개 나라가 그러니까. 아랍매는 현재 최고 매가 13억짜리 매가 있어. 매 한 마리가 13억이요.
한 마리가. 몇 년 전에 그게 거래가 됐는데, 사우디에 어떤 왕조개가 13억 주고 샀더라고, 보니까. 그런 매들도 있어, 보면. 예. 그리고 고려 유명한 인삼. 그리고 몽골풍. 몽골의 습관이 고려한테 정해진 거야. 목류지. 몽골풍이. 그래서 지금도 쓰는 게 있어. 상감마마 수라를 줍시다. 수라라는 말이 원래 몽골 용어야. 우리말 아니야. 벼슬아치, 상사치, 치자 쓰는 법. 이게 다 몽골풍이야. 몽골 습관이 한국에 전해진 거예요. 연지곤지, 그것도 몽골풍. 거꾸로, 고려의 풍습이 원나라한테 정해진 거예요. 몽골에 정해진 게 있어. 그래서 고려양이라고 그래. 고려의 모양새가, 이런다고. 고려의 모양새가. 해서 고려 과거제도가 원나라한테 전해져. 원나라는 과거제도라는 게 없었거든. 그래서 원나라가 과거제도를 하기 시작해. 제과라고 그래서. 자, 그게 원에 의한 변화인데, 정리.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영토 축소, 쌍동탕의 순서. 함경도, 평안도, 제주. 이 얘기야.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이성육부가 일부사사로. 일부란 첨의부. 이러는 거야. 그게 두 번째. 그 세 번째, 순마소 제도를 조선이 갖다 썼다. 뭐? 의금부. 마지막, 네 번째, 일본 원정을 위한 관청. 뭐가 있다고? 정동행성. 그런 정도야. 자, 그러는 과정에, 또 이게 있구나. 99페이지. 13세기 끝 무렵에 충렬왕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내가 한 3년? 해가 바뀌었지. 4년이구나. 4년 전부터 이 얘기를 안 꺼냈다가 그 서브노트에 넣어놓고 설명을 하는데, 최근에 2년 사이에 계속 시험이 나왔어. 계속, 최근에. 왜? 시험을 내니까 낼 거 없으니까 자꾸 찾아서 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도 자꾸 새로운 걸 찾는 거야. 이게. 찾아서 자꾸 설명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일이 있었어. 거기 98페이지 제일 밑에 원종 하는 게 있고, 그리고 99페이지 위에 충렬왕 하는 게 있지. 거기에 써있는 얘기가 있어. 최후라는 사람이 강화도로 도망갔어. 40만의 백성, 왕족, 귀족과 함께 왕을 모시고 도망을 갔어. 그래서 한 40년간 개겼어. 그랬다가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개경으로 돌아와. 그런데 개경으로 돌아오면 죽일 수 있잖아. 그래서 원종, 이 세자시절에 아버지 고종이가 원종이라는 태자를 원나라로 파견한 거야. 왜? 원나라 황제하고 타협을 하려고. 안 죽인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러 대표 사절단이 갔어. 사절단 단장이 왕위 계승권자인 이 태자야. 얘가 지금 원나라식으로는 세자지. 갔어. 가다가 일행이 가다가 가는데 이게 원나라 3대 황제 몽케칸이라는 사람인데 몽케칸이 죽었대요. 가는데 그거 만나러 가는데 죽어버렸대. 그럼 누굴 만나야 되냐고. 그런데 그때 형제들 간에 왕위 계승전쟁이 벌어지고 있대야. 그런데 원나라는 황제 임명을 뭐라고 하면 부족장 출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황제를 선출해. 큰아들, 둘째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쓸만한 투표에서 뽑는 거야, 이게. 근데 쿠데타에서 뽑힌 게 이 아부르칸이라고 해서 7번째 아들이래. 그래서 걔를 만나러 가요. 걔를 만나러 가는데 가다가 넷째 아들을 만나. 반대파. 7째 아들하고 완전 반대인 넷째 아들을 만나요. 그 넷째 아들을 만나갖고 그게 유명한 쿠빌라이라는 애인데 그러니까 나 7째 만나러 간다 그러면 죽일 거 아니야? 반대파니까. 그러니까 이 7째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뭐라 그래? 당신 만나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지, 이게. 그래? 그러더니 얘가 부족장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봐라. 수나라 당나라를 물친 동북아 최강의 군사강국인 고구려 애들이 사신을 보내서 나를 밀어준단다. 이걸 부족장 회의에 전파하는 거야. 홍보를 잘한 거지, 얘가. 그래서 이 쿠빌라이가 부족장들한테 강한 추천을 받아요. 아부르칸이라는 놈은 부족장들을 데려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총칼을 들이대고 찍어!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지. 강요된 황제니까. 그래서 부족장들이 반발이 심했다고. 그런데 넷째는 전쟁에 많이 나가서 전쟁 때도 활약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심이 있었어, 얘가. 그런 상태에서 또 똑똑한 고구려 사신단이 온 걸 잘 정략적으로 이용을 해먹은 거지. 그 봐라. 민심이 하늘의 뜻이 나한테 있으니까 동북아 최강의 군사강국인 고구려도 나한테 사신을 보낸 거 아니냐 이러는 거야. 그게 부족장회의 설득을 상해 먹힌 거야, 이게. 그래서 얘들 대거 부족장들이 밀어주기로 약속을 받아. 그래서 7째를 죽여요. 그래서 황제가 됐어. 이게 유명한 원나라를 세우는 원세조 쿠빌라이라는 황제야.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징기스칸을 계승하는 원나라의 대표적인 두 번째 황제. 이게 원세조 쿠빌라이야.
그래서 쿠빌라이가 약속을 했어요. 원종한테. 뭐라고 약속했느냐? 고려의 주권과 나라 국권, 국가 권리와 고려의 풍습은 손대지 않을게. 이게 세계에서 유일해요. 원나라는 그 정복한 지역은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나라를 다 없애버렸어요. 80여 개 국가를 다 없애버렸어요. 아주 초토화를 쓰는 놈들이야. 세계 제일주의야. 몽골 하나 나라만 인정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자야. 그래서 유일하게 인정한 나라가 고려 하나예요. 그리고 인도 북쪽의 쿠키족한테는 패배를 했고, 쿠키족한테. 그래서 쿠키 애들을 나중에 병사로 쓰는 게 오늘날 그 사시미 칼의 원조가 되는 희한한 칼이 있어. 예. 그 쿠키족이라고 세계사에서 유명한 족속이 있어. 예. 그러니까 이 쿠키족한테는 400명한테 13만 명이 졌어. 몽골놈 13만 명이 400명한테 졌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세계 용병으로 현재 제일 비싸요. 용병 중에서 제일 비싼 값을 받는 애들이고,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만 유일하게 국권이 유지가 됐어. 상당한 예외지 이게. 자기를 황제로 만들어준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개토풍이라고 그래. 풍습을 고치겠자. 고치지 불 안 와도 된다. 이래서 불개토풍의 원칙이라고 불러. 이걸 이렇게 원종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원종이 임금이 된 거야. 그 약속이 유지됐을 거 아니야. 근데 원종이 죽었네? 죽으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야. 원종이 죽으니까 고려놈 중에 이 홍각이라는 놈인데, 원나라한테 아주 악랄한 놈이 있어. 부자 2대에 걸쳐서. 그 놈이 왜 고려라는 나라만 유독 우리 원나라 황제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왜 원나라 복장 안 입고 고려 복장을 입고 개기냐? 이렇게 원나라 복장으로 고려 임금부터 입어라. 이렇게 강요를 해. 그랬더니 그 충렬왕이, 즉 원종의 아들이야. 충렬왕이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태자 시절에 너 쿠빌라이 황제를 만나갖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래서 안 입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었다. 네 아버지 죽은 거 아니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이 바뀌어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신단을 보내봤어. 충렬왕이. 충렬왕은 원세조 쿠빌라라는 황제의 딸하고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쿠빌라의 사위야. 쿠빌라이 사위가 되는 인물이야. 그게 충렬왕이야. 원나라한테 충성한다 해서 충자 쓰는 왕이야. 충렬왕이라는 사람이. 자, 거기 충렬왕 조항을 봐봐. 99페이지. 거기 세 번째 보시면 세조구제, 불개투풍의 원칙 수정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종한테는 불개투풍의 약속이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원종이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본인하고 자식하고는 얘기가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약간 수정을 한 거야. 약간. 그래서 어떻게 수정했냐? 옛날 원세조가 옛날에 약속했던 제도, 그 세조구제라고 그래. 그래서 불개투풍을 약간 수정한 걸 세조구제라고 불러요. 그걸 원제국의 체제는 인정을 해. 그래서 그 원제국 체제 안에 원나라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걸 전제조건으로 고려의 정치적 자주성과 문화적 독서성을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약간 통제를 한 거지. 약간 한 5% 통제를 한 거야. 전에는 100% 자율권을 주다가 그래서 그걸 세조구제라고 불러. 자, 이게 불개투풍과 세조구제의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내면 그걸 구분하는 걸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왜? 전에는 불개투풍 세조구제를 그냥 이유 없이 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시험을 한두 번 냈으니까 이걸 구분할 거란 말이야. 구분할 가능성이 있어. 불개투풍 그러면 뭐라고? 원종. 세조구제 그러면 누구라고? 충렬왕. 이렇게 달라. 그런데 충렬왕의 아들이야. 자, 제가 이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충선왕이라고 그랬어. 충렬왕의 아들. 충선왕. 14세기 초반. 그런데 충선왕 조항을 가봐. 괄호 열고 왕장, 성씨가 왕씨 이름이 장이야. 그런데 임금이 연도가 좀 특이해. 1298년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떨어지고 1308년 또 이렇게 돼 있지. 임금을 두 번 했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위에 충렬왕 가봐. 충렬왕도 똑같아요. 1274년, 1298년 1월 이렇게 돼 있지. 1298년 1월에 충렬왕이 개혁을 하려고 그래. 개혁을 하려고 그래. 개혁을 한다는 건 지저분한 걸 정리하고 나라가 발전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원나라가 못마땅한 거야. 이걸 반대했어. 그래도 충렬왕이 개혁을 밀어붙이는 거야. 이게 개혁을 밀어붙이니까 걔를 왕에서 자른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충렬왕의 아들을 왕을 앉힌 거야. 왕을. 그래서 충선왕의 등장이야. 그런데 이 젊은 놈이 임금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도 개혁을 하는 거야. 개혁을 한다고 잘라놨는데 지도 들어와서 개혁하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7달 만에 또 잘려. 이 아들도. 너 일로 와봐.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 충선왕은 충렬하고 상황이 달라. 왜 다르냐? 충렬왕은 쿠빌라의 사위야. 사위는 이혼하면 남이에요. 그렇잖아. 부부는 이혼하면 남 아니야. 촌수가 없단 말이야. 예. 그런데 외손자는 얘기가 다르지. 충렬왕의 아들이면 쿠빌라의 딸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쿠빌라이라는 황제한테는 외손자야. 피가 50% 섞였단 말이야. 얘는 얘기가 달라요. 얘는 이혼한다고 되는 얘기 아니잖아. 피를 가서 띄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얘는 원나라에 가도 존경받는, 대접받는 인물이야. 왜? 이 세조의 사위니, 이 외손자니까. 이런다고. 죽이지를 못하고 얘는 어떻게 하냐? 원나라로 불러들여. 원에 가서 생활을 해. 그런데 원나라 갈래를 두드려 패요, 얘가. 성격이 좀 다혈질인가 봐, 젊은 애가. 그러니까 다혈질이 아니라 건방을 떠는 갑질한 것 같아. 지 외할아버지 등에 업고, 물론 외할아버지는 죽었지만 등에 업고 좀 갑질한 것 같아. 그래서 티벳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어. 하도 말 안 들어먹어가지고. 그 티벳으로 유배 생활을 해. 유배 생활하다가 2년 반 만에 풀려나왔어. 풀려나왔다가 자기 또래, 자기하고 같이 컸던 이 무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원나라에. 그러니까 왕이 계승권 4위하고 5위인데 그 형제야. 걔네들하고 친해. 그런데 이제 황제가 죽으니까 이 충선왕이 머리는 좋은가 봐.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유언비를 퍼뜨려, 가짜눈치를 퍼뜨려가지고 이 왕이 계승 4위를 황제를 만들어버려. 원나라 황제를 만들어. 그러니까 1등 공신이 돼요. 그래서 얘가 왕으로 다시 복위가 돼. 고려왕으로. 예? 그래서 1308년 1월에 복위해. 복위하면서 얘가 고려로 안 와. 이상한 인간이야, 이게. 원나라에서 고려임금 하는 거야.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고려임금해. 그러면서 명령서를 고려에다 보냈어. 그게 유명한 이 국정국사교과서인 이 사료가 나와. 시험에도 잘 나오는 사료야. 이걸 재상지종 발표라고 그래. 재상이 될 수 있는 종자, 이 소리야. 무슨 소리냐? 우리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15집안을 발표해. 그러니까 나 고려 왕하고 혼인할 수 있는 높은 신분의 귀족 집안들 15집안을 발표해. 그중 대표적인 집안이 누구라고? 최충 집안, 해주 최씨 집안이야. 문벌귀족에도 들어가고 권문세족에도 들어가는 집안이야. 이게 그걸 재상지종 발표라고 그래. 자, 이 14색 집안 충선왕이야. 충선왕을 기억해야 돼. 자, 첫째, 충선왕이 4가지야. 첫째를 밑줄을 쳐놨어. 개혁기구 사리문을 뒀다요. 첫째가. 두 번째, 개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재정기구 의엄청을 뒀다요. 소금이 금보다 비쌌거든. 그리고 세 번째, 만권당이야. 만권당은 만권이 책이 있는 집 이 뜻이거든. 이건 어디다 설치했냐? 원나라 수도 베이징에다가. 고려에다가 세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수도 베이징에다가 일종의 레스토랑을 운영한 거야. 원나라 고위관리들하고 친선관계를 맺으려고. 일종의 클럽을 운영한 거야. 그게 만권당이야. 개경에다 설치한 거 아니야. 그걸 조심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재상지종 발표야. 그 4가지를 알아야 돼. 이게 누구라고? 충선왕이야. 충선왕. 14세기 초반에. 그 뒤 충숙, 충해, 충목, 충정 이 왕들은 다 필요 없어. 충선왕만 알면 돼. 가장 못된 놈이 저 충해왕인데 완전히 맛이 간 인간이야. 뭐 내가 말로 아마 한국사에서 제일 못된 놈일걸? 얘가 충해왕이? 내가 설명하기 힘들어. 하여튼 난잡해서 내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난잡한 인간이야. 예? 충해왕이라고 애들 말 맞다 골 때리는 인간 하나 있어.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14세기 중반. 자, 고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종이고 그 다음이 공민왕이에요. 공민왕이 중요해. 중후의 군주니까. 제가 전에 신라 할 때 뭐라고 했어?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약간 정신 차리는 때가 있다. 고왕들은 중요하다 했지. 그래서 통일신라 말입에 흥덕왕 9세기. 흥덕왕이 중요하다. 사치금지령으로 유명한. 그리고 고려의 공민왕. 조선의 영정족. 이 사람들은 다 중요한 왕이다 이랬어. 자, 그 공민왕이야. 그래서 공민왕 조항은 다 알아야 돼. 공민왕 조항은 다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원나라가 급격하게 약화돼. 그리고 양쯔강 이남, 중국 남쪽 강남에서 종교 집단이 국가를 세워. 그게 소위 명교라는 애들, 의천도론교에 나오는 명교라는 애들이 세운 명이라는 나라야. 명교 애들이 세운 거야. 명교 애들이. 도교 계열의 종교 집단인데 그게 명이라는 나라, 신흥 국가인 명나라가 원나라인 중국 땅 남쪽에서 나와. 그래서 중국이 두 개를 찢기는 거지. 북쪽에는 원, 남쪽에는 명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때야, 이때가. 그래서 원나라가 약화되고 신국가 명나라가 나오니까 때는 요때다. 그래서 이 공민왕, 오늘날 역사학계가 충자를 안 쓰는 거야. 오늘날 역사학계 얘기야. 이 공민왕은 첫째, 개혁을 단행한다. 시대적 배경이 뭐냐? 원명교체기라는 혼란기야.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나오는 혼란기에 개혁을 한 거야. 첫째, 개혁의 시대 배경 원명교체 얘기야. 두 번째, 대내적인 개혁, 그리고 대외적인 개혁이야. 대내 개혁에서 2가지를 알아야 되고 대외 개혁에서 2가지를 알아야 돼. 먼저 대외야. 거기 대외적인 개혁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두 개만 알면 돼. 첫째, 쌍성총관부의 탈환이야. 쌍성총관부는 그냥 뭐라 그랬어? 함경도라고 했지. 함경도 일대를 무력으로 되찾았다. 우리 민족은 이 민족이 쳐들어 막고 이러는 나라지 쫓아가서 뺏고 이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쫓아가서 뺏고 이러는 건 중요해. 그래서 뭘 시험을 잘 내냐? 저 쌍성총관부 탈환. 그리고 쓰시마 정벌.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지도를 봐봐. 지도 흰색 부분 있지? 흰색 부분이 저 탈환 지역이야. 원나라로부터 뺏은 지역이야. 그걸 상징적으로 쌍성총관부 탈환이라고 불러. 원나라가 함경도 일대를 관리하게 세우는 관청을 쌍성총관부라고 그래요. 그걸 그쪽 지역을 되찾았다. 쌍성총관부 탈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쌍동당하는 건 쌍.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양점령. 만주 요동의 랴오양, 요양이라는 데를 무력으로 차지해. 만주 땅을. 이성계라는 젊은 장군을 시켜서. 1년 8개월 만에 돌려주긴 하는데, 예. 자, 그래서 국민왕의 대외적 정치에서 아래한 것이 쌍성총관부 요양점령. 이거야. 쌍성총관부 탈환하고 관련된 게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요양점령은 아들 이성계야. 나중에 고려 무너뜨리고 조선 세우잖아. 그러니까 구른돌이 바퀴돌 빼내버린 거지. 이게 사람은 함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예. 이 시기에 북쪽에서 홍건족이 쳐들어와. 1차쯤이 2차쯤이. 그렇고. 참고로. 그리고 대내. 국민왕 때 대내 개혁 정치. 전민, 발가 백성을 변정, 바르게 변하게 하는 도감, 임시관청. 토지개혁, 노비해방관청이 둘이야.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건 국민왕 때 처음 세운 관청은 아니야. 이전에도 있었던 관청이야. 임시관청이야. 전민 변정 도감. 토지개혁 관청이야. 그래서 농민 출신의 스님인 신돈이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앉혀서 토지개혁을 단행을 해요. 자, 대내개혁에서 첫째 하는 것이 전민변정도감이에요. 토지개혁을 단행을 해. 그리고 대내개혁에서 두 번째 할 것이 거기 밑줄 쳐놓은 정방폐지야. 아까 정방 설치자가 누구라고 그랬어? 최후. 최충원의 아들. 정방폐지 누구? 공민왕. 이렇게 기억하면 돼. 정방 설치 최후. 정방폐지 공민왕.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러한 공민왕 개혁 정치가 끝에 실패. 개혁이 실패한 건 전 세계 답이 다 똑같아.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개혁이 실패했다. 이건 개혁 세력이 약하다는 얘기야. 간단해. 개혁 세력이 약하다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개혁 반대 세력은 누구? 보수 세력이 강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개혁 세력은 누구야? 신진사대부야. 새로 나온 젊은 애들. 정몽주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보수 세력이 강했다는 건 권문세족이야. 이게 기득권층, 이미 권력을 가진 애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개혁이 실패했다. 그러면 개혁 세력이 미약해서 이래도 답이고, 아니면 보수 세력이 강해서 이래도 답이고, 아니면 기득권 이미 권력을 가진 자, 기득권층이 반발해서 이래도 답이고 똑같아. 근데 실제 공민왕 개혁 정치가 진짜 실패한 이유는 공민왕이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가면서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해야 돼. 그게 약속사항이에요. 불개투풍할 때 약속사항이야. 이게 친선관계의 상징으로 약속사항인데, 그래서 특히 충렬왕이라는 사람은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라는 황제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황제의 딸하고. 그래서 얘를 그 원나라 공주는 둘만 하면 돼. 제국 대장 공주. 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왜 충렬왕이 아마 해놨을걸? 제국대장공주, 이래. 여러 왕국을 합친 게 원이라는 황제국가야. 황제는 왕중왕이야. 왕의 대표자야. 킹 오브 킹스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그 징기스칸 집안은 제나라라는 나라의 임금인동제 황제인 거야. 이게. 그래서 제국의 공주님이야. 이 제국대장공주야. 그리고 내가 황제야. 그럼 내 동생은 제후 왕이 된 거야. 너 나라 이름 뭐라고 그럴래? 그래. 너는 나라 이름 뭐라고 그럴래? 뭐 이렇게 쭉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공민왕이 결혼한 사람은 노나라 노국대장공주야. 예. 그래서 제국대장공주, 노국대장공주. 이건 알아야 돼. 제국대장공주는 충렬왕의 부인. 즉 충선왕의 엄마. 충선왕의 엄마. 원세조 쿠빌라의 딸. 그리고 노국대장공주는 공민왕의 부인. 그런데 다른 여자들은 알 필요 없고, 다른 여자들은 다 제국대장공주를 포함해서 다른 여자들은 다 들어올 때 원나라 주방장
하녀를 다 데리고 왔어.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데리고 왔어. 걔들이 고려에 들어와서 몽골의 풍습을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몽골풍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리고 복장을 몽골식으로 요구하고 막 이래. 이런다고. 특히 대국대장군은 와갖고 사신이 왔는데 고려 복장을 입고 나오니까 이 제국대장군주가 문을 열고 안 만나줘요. 만나주지를 않아. 원나라 복장을 입어라. 이거 원나라 복장 입었어. 근데 이 고려들은 머리를 길르잖아. 그 원나라식으로 깎아라. 이러는 거야. 그 체두변발이라고 그래. 유명하잖아. 이게 머리 닦고 이게 확 미는 걸. 그걸 체두변발이라고 그래. 그게 말에 대한 감사야. 말꼬리 흉내는 거야. 이게 말꼬리, 포니테일. 말꼬리 아니야. 말이 대화가 안 되잖아. 말하고 똑같이 흉내는 거예요. 말에 대한 감사야, 그게. 유목문화가. 그게 말꼬리 머리야. 일본 놈들이 그게 변형이 돼갖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잖아. 일본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갑옷 썼을 때, 이 갑옷 안 벗겨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이렇게 옮겨놔야 이게 갑옷이 안 벗겨지지. 대머리 해봐. 갑옷 쓰면 후다닥 벗겨진다고. 바람 불면 벗겨져요. 그러니까 안 벗겨지게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약간 나눈 거야. 예. 여하튼, 충렬왕은 제국대장공주. 공민왕은 노국대장공주. 그런데 노국대장공주는 원나라에 있을 때 고려를 배워와요. 그리고 고려 복장을 입고 와.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마음에 들잖아. 마음에 드는 짓을 한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14년간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14년째 되는 애 자식을 낳았어. 딸을 낳는데 딸을 낳고 난 직후에 노국대장공주가 죽어요. 여자가 임신하면 자체 방어를 해. 몸이 한 2도 정도 체온이 올라가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좀 후덥지근해져, 여자가. 그래서 그래서 자꾸 살이 찌고 뭐 이러는 거야. 몸이 올라가고. 그래서 애가 낳고 난데, 그래서 감기를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애가 낳고 난데 이게 체온이 떨어져요. 그걸 해산열이라고 그래. 해산하고 난데 열이 내려가는데 열이 잘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열이 안 내려가면 이게 붓기가 안 빠진다고. 그러니까 붓기 빠지라고 잉어 먹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붓기 빨래고. 요즘 이거 갖고 죽는 여자들 없어. 옛날에 이거 갖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노국대장공주가 해산열이 안 떨어지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후궁중의 왕비를 맞아들였는데 반야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도 둘 사이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후일 모니누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왕이라는 왕이 됐어 나중에. 그리고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뱃속에서 딸이 사살을 해서 죽는 바람에 이 두 번째 부인도 죽어요. 그러니까 부인 둘을 연달아 잃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공민왕이 마시가. 그래서 권문세족의 자제를 불러들여가지고 동성연애를 해. 권문세족의 자제가 있는 우이 관청이다 해서 동성연애 클럽을 운영해. 이걸 자제읍이라고 그래. 그 영화에 쌍화점이라는 영화를 보면 젊은이들 때로 한 50명 나오지. 그게 다 동성연애 파트너예요. 공민왕. 동성연애 파트너 그룹이야, 그게. 예? 이게 자제의 이러는 거야. 서울대학교 동성연애 클럽 있어. 우리끼리라고. 이화여대도 있어. 끼리끼리라고. 이름들은 잘 줬어. 서양 최초의 여류신이 사포라는 여인이야. 사포라는 여인이 레스포스라는 섬 출신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섬 출신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레스포스 섬 출신 여인이 여자를 사랑했다 해서 레즈비언 이러잖아. 그게 여성 최초의 여류신이 사포라는 여인에서 이름이 나온 거야. 그게 레즈비언이라고 하잖아. 끼리끼리 이런다고. 공민왕이야. 공민왕이 동성연애 하다가 죽었어. 홍윤이라는 동성연애 파트너가 공민왕의 후궁 중에 네 번째 부인의 익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익비라는 여자하고 눈이 맞아. 그 양성애자인가 봐, 얘는. 눈이 맞아갖고 임신을 해요. 근데 환관 최만생이라는 놈이 눈치를 채. 이걸 갖고 협박을 해. 이게 나쁜 놈이지, 이놈도. 협박을 해서 돈을 많이 갈취를 해. 근데 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 날 승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환관 최만생을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임금 공민왕 발효패는 넷이에요. 넷이 우두머리급 넷인데 얘를 죽이면 얘가 안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발각당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시에스트라고 해서 공민왕하고 낮잠 자는 날, 쉽게 해서 동성연애 하는 날 공민왕을 난도질해서 죽여요. 지도 죽고. 이게 공민왕의 죽음이야. 그러니까 동성연애에 대해 실패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교육 목적상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개혁세력 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시험 보면 개혁세력 미약 이게 답이야. 동성연애 실패했다. 이러면 안 돼. 그건 실제 사회는 동성연애야. 자, 그 하단은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로 상징되는 영토 회복 그 흰색이 그렇고 옆에는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공민왕이 저 공주로 안동으로 도망간 적이 있어. 안동의 옛날 이름을 복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안동시청에 걸려있는 현판이야. 안동시청 현판이 공민왕 친필이야. 옛날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안동웅부라고 그래. 자, 저걸 갖고 시험을 낼 수 있어. 한국사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재 5쪽에 이게 나와요. 이걸 보여주고 시험을 낼 수도 있어. 나는 모르는데 그건 여러분 사정이지. 충분히 낼 수 있어. 이거 눈으로 익히면 돼. 뭐라고? 공민왕 친필 이러면 돼.
그리고 이게 좀 인쇄가 좀 잘못됐어. 이게 너무 진해. 색도 조정을 잘했어야 되는데. 개경에는 공민왕 부부 사당 벽화야. 오른쪽이 공민왕, 왼쪽이 노국대장 공주. 공민왕은 임금하지 말고 연예인 하면 대성할 사람이야. 얘가 노국대장 공주를 사랑해서 노래를 한 30개를 만든 게 있어.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리고 얘는 그림으로 유명해. 천산대렵더라는. 그러니까 아마 연예인 하면 대성했을 사람이야. 임금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리고 개성 외곽에 공민왕 부부 무덤이요. 하단에. 현재 개성에 가면 있어요. 그 쌍분인 두 무덤이요. 겉으로는 무덤이 두 개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밑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대. 이게. 자, 이게 공민왕과 관련된 사항이야. 자, 정리, 공민왕. 첫째, 원명교체기라는 시작 배경을 갖고 개혁을 했다. 두 번째, 대외개혁. 대외개혁은 쌍성총관부와 요양점령. 이라고 했지. 대내, 전민변 정도감, 정방폐시. 이러한 공민왕 개혁 정책이 실패했다. 뭐? 개혁세력, 미약. 개혁세력이 누구라고? 신진사대부. 이건 권문세족이라는 보수파가 반발했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라고 했어. 자, 이게 공민왕 개혁 정치야. 그러면서 그의 아들, 아까 모니노라고 아들 있다고 그랬잖아. 걔가 왕을 하는 거예요. 우왕. 이래. 근데 얘가 왕을 하니까 많은 귀족들이 반대를 해. 왜? 이건 신돈의 자식이다. 이러는 거야.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다. 왜? 신돈이가 과거에 자기 집 하녀로 데리고 있던 여자가 반야야. 그래서 밀어넣은 여자야. 그냥 과거에 얘가 불륜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반대파가 씹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얘는 아니다. 이랬더니 권문세족 이인임이가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공민왕의 자식이야. 라고 재상이 강력하게 밀어요. 그래서 이인임이가 저 어린 이 왕후, 우왕이라는 사람 임금으로 옥립 받들어 모셔요. 그래서 최고의 재상이 인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인임이가 우왕의 양아버지가 돼. 권문세족이. 그래서 권력을 좌지우지해.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어. 그러니까 우왕얘가 성인이 됐어. 근데 아직까지도 양아버지가 권력을 휘둘러. 이게 못마땅하잖아. 그러면서 혼인할 나이가 됐어. 혼인하는데 머리를 썼어, 우왕이. 이 전망군 사내를 파견 나가 있고 자기 가족은 개경에 있는데 이 노장군, 나이가 60이 넘은 노장군의 딸하고 혼인을 해. 그래서 그 노장군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게 유명한 최영이에요. 최영. 전방군 사령관으로 나가 있던 최영이 딸하고 혼인을 했어. 최영이가 바람펴서 난 딸이야. 그래갖고 바람펴서 난 딸인데 60이 넘어갖고 바람펴서 난 딸이야. 그래서 그 딸하고 혼인해서 늙은 사람, 거의 할아버지급이 장인이 됐어. 그래서 최영 정권을 등에 업고 이인임이를 체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인임이를 거제도로 유배 보냈다가 죽여버려요. 이게 이인임의 축출이야. 그리고 최영이 권력을 장악하는 거야. 그래서 최영 때는 유명한 요동정벌. 이건 뭐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그리고 창왕. 또 창왕도 가짜다 이러는데 신돈의 자식이다 이러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때 왜구가 많이 쳐들어와. 그래서 왜구와 관련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왜구와 관련된 싸움 중에서 두 개는 알아야 돼. 2번, 3번. 진포 싸움하고 황산 싸움. 진포. 왜 알아야 되냐? 최무선. 뭐? 화약무기 사용. 요것 때문에. 화약무기 사용. 왜구가 500척 가까운 배를 타고 쳐들어와요. 500척 가까운 진포는 형제 충남 서천이요. 그 옆에 바로 옆에가 전라도고. 그래서 최무선이가 배를 이끌고 나갔어. 나가서 화약무기로 공격을 해서 500여 척의 배를 다 가라앉혀 버렸어. 그랬더니 사람이 안 떠. 배는 가라앉았는데. 그럼 배 안에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이미 왜구는 육지로 들어갔어요. 그 배만 있었던 거야. 경비 몇 명만 남아 있었던 거야. 여하튼 이게 진포 싸움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화약무기 사용이야. 그래서 진포 싸움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그 육지로 올라간 왜구는 어떡하냐? 전라남도 남한군 황산면에 황산벌하고 틀려? 황산벌은 여기 충청남도 논산이고 황산면이라는 데가 있어. 전라남도 남원에 남원 밑에 황산면이라는 면이 있어. 지금도 그 황산면까지 왔어요. 왜구가 이 왜구 총사령관이 18살짜리야. 아기발도라고 미소년이야. 일본사 최고로 꽃미남이야. 얘가 아지발도라는 놈인데 싸움도 이렇게 잘한대야. 얘가 하여튼 일본은 뭐 신적인 존재야. 일본 놈들한테. 그 아지발도라고 싸워서 고려 장군들이 거의 다 패배를 해. 근데 내가 보면 약간 거짓말이 있는 것 같다. 이성계가 단 3발이야 자르고 이성계는 아니고 이성계에 의형제가 있어. 형 이지란 원래 통도란이라는 사람인데 이지란이라는 사람이 신궁이야. 이지란이가 첫째 발로 아지발도의 투구를 벗겨. 둘째 발로 요 눈썹과 눈썹 사이를 여기를 암이라고 그래요. 예? 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맞춰.
그러니까 아지발도가 무슨 뜻이냐면 사슴 새끼라는 뜻이야. 단어 뜻이. 그러니까 사슴의 약점이 여기에요. 사람의 약점은 어디냐? 여기야. 그 대천문이라고 그래. 어린애들 3살, 4살 전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숨 벌럭벌럭 숨 쉬는 장면이 보여. 그치? 지그시 누르면 죽어. 한 10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죽어요. 직사를 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흔히 잘 못 만지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게 어린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애 잘 안 만진다고. 이게 여기 잘못 만지면 죽기 때문에. 이게 대천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안경 낀 사람 안경 치면 살인미수야. 상해죄가 아니에요. 넥타이 면서 넥타이 잡아당기면 살인미수야. 다른 데는 그냥 옷까지 잡아당겨도 그냥, 그럼 잡아당겼구나. 이러고 마는데, 넥타이 잡아당기면 살인미수예요.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야. 좀 축지. 안경 낀 사람 안경 깨도 그러고. 그러니까 안경 낀 사람 함부로 치는 거 아니야. 안경 벗어 이러고 치야 돼. 안경 낀 상태에 치는 거 아니야. 이게 죄의 확률이 달라져. 이게. 그래서 그 사슴 새끼니까 사슴의 약점을 본 거야.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발은 확인사살하는 거지. 그래서 직사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실제는 이질환, 퉁두란이 나는 사람의 업적이야. 이게. 지금도 그 업적 비가 있어. 황산에 가면 황산대첩비라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그 고려말 외구치비에서 시험 내면 요 둘 중에 하나야. 진포 싸움, 채무선 화양미기, 그리고 황산 싸움, 이성계. 요거예요. 그래서 그 아지발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산대첩비라는 비석이 나와요. 황산대첩비라는 비석. 동물의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동물의 약점을. 그 나머지는 필요 없어. 공양왕 때 이제 왕위가 넘어왔다. 그래서 34대 임금 475년, 500년 고려 역사야. 10세기 시물 18조,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11세기 거란치비 결과, 12세기 보수화, 13세기는 이민족 침입, 몽골 쳐들어오는 거니까 별로 낼 게 없어서 낸다면은 쌍동탕, 이거야. 첫째가. 그리고 14세기 국민화 개혁 정치. 그리고 고려 초, 지방세력 견제책. 도합 6개. 이게 고려 정치 500년의 역사야. 요게.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약간 밀렸어. 고려 경제, 그리고 사회, 그리고 문화 일부, 불교사까지 124쪽, 거기까지 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될라나는 몰라도. 한데.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예.